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장관께서도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아까 장관께서 나는 법률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가 장관이 정무직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무직 인사라는 자체가 저희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달리 말해 장관은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저희 검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인사 제청을 하든 또 한 단계 낮춰서 추천권을 갖든 밀실 인사, 정치권 예속 인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가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하에서 인사가 된다면은 저희 검찰은 세계 어느 검찰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이 반기는 그런 검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에 간섭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계속 인사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합니다. 우리 강 장관께서 아주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시지만 차기 장관께서 다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 하에서의 다른 장관이 왔을 때 그거 담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예?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지구당의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 따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진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그렇죠?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제척되는 게 맞지요? 못 쓰겠죠?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하도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인사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제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정무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무직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조인입니다. 그러시고요. 투명 개방적인 제도, 인사위원회 제도인데 이 인사위원회를 만들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제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별된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라야지 뚝딱뚝딱 오늘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가서 민변 변호사 몇 분 모시다 놓고 전부 그 인사위원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좀 더 연구, 토론하고 아직 우리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당장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의 검찰 지도부는 좀 새로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롭다 안 새롭다 시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 고유 권한입니다. 제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당장 바꾸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감옥 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검찰을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킬 만큼 강압적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 울산지검 김재현 검사인데 대통령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려면 앞으로 잘하기 위한 제도의 건의라든지 여러분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은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이번 인사에 인적 청산도 중요하고 다 동의합니다만은 다만 그런 것이 인적 청산 얘기한 일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서열 파괴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살인범도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정부이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뭐 홧김에는 우리 이분들 욕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소명 절차와 합리적인 법 절차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그런 절차가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감히 변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일부 잘못했다는 거 반성하고 저희들 젊은 검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뭐 선거를 담당해 봤는데 개중에 확대 재생산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선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고소고발하고 고소인은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피고소인은 강압 수사를 하고 편파적이라고 합니다. 가령 뭐 최근에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뭐 행자부 장관께서도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선거법에서 기소가 돼서 200만 원을 받고 2심에서 80만 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대방 그 비방을 당했다고 한 사람은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일국의 장관께서 그런 것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검찰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수사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운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저희의 고충이 확대 재생산되므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서 일일이 기억은 어려운데 기억나는 대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번 인사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잘해달라는 거 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또 대통령님의 생각은, 검찰청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외부인에 인한 인사라는 그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많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인사권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또 검찰청의 상급 조직인, 정부조직법상의 상급 조직인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되 이제까지의 제도를 고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검찰총장이 과연 재청권을 가질 때 그러면 더 공정한 인사가 담보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실제로는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것 같지만 검사이셨던 또는 검사에서 장관으로 오신 검사이신 장관, 또 검찰국장의 검사님, 검사이신 검찰총장님, 또 임명권자를 보좌해서 인사권을 조율해 오셨던 그 제도가 있는데요. 민정수석도 검사이셨습니다. 검사 인사를 실제로는 전부 검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모든 게 같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고요. 평검사, 정치권 외환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번에 건의서 중에 평검사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일선에 있는 평검사 한 분 한 분도 상당히 부당한 인사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런 거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일선에 있는 평검사 한 분 한 분의 인사는 그동안 검사님들이 하셨지 정치권이 직접 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 외압으로 인해서 사건이 왜곡됐던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검찰 내부의 검사들 스스로에 의해서 왜곡된 사건이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총장의 부인이 문제가 됐던 올로비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불신을 받고 특검 사태를 몰아왔습니다. 또한 대낮 폭탄주로 비화됐던 조폐공사 유도 사건도 정치적 외압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또 현직 검찰총장 동생이 문제가 됐을 때 검사님들이 과연 적정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검사님들이 감독자인 검찰총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장관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인사권도 갖게 되면 이 막강한 권력, 수사라는 또 인신구속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권력은 견제와 균형 관계거든요. 그것이 저의 근본적인 의문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야죠. 근데 인선에 관해서 지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관인 저는 검사가 검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가능하면 검사가 아닌 장관이 견제하고 싶다는 의견이고요. 여러분은 인사위원회를 검사들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가 이제 민변 부의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민변 부의장이 아니라 장관으로 와 있죠. 민변에서도 저를 지칭하진 않으셨지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란 얘기가 있어. 이것만 말씀드리죠.
그거는 저는 지금 민변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변에서 어떤 의견을 냈었는가가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재판부도 3인의 합의부에서 의견이 달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세 사람이 똑같은 의견으로 나갑니다. 민변의 의사소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소신을 갖고 있었고 민변에서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예. 인천지검의 이석환 검사입니다.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일단 뭐 가능하면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들이 온 취지는 대통령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말해야겠다는 내용은 가장 단순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을 개혁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도 기대를 해왔고 또 우리도 잘해보겠다. 그동안 잘못된 점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 검사들이 또 다른 검사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볼 것이고 잘해보겠으니 제도를 이렇게 좀 개혁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하소연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어떤 그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의 그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SK그룹 수사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그 난항이라는 것이 우리 검찰의 현 주소를 또 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 인사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수사주의 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사로 날려버리겠다. 좀 촉된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정치검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리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너희들이 봐줬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 수사팀도 있고 지휘라인도 있지만 저를 또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도 합니다. 꿋꿋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이 현 주소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좀 해줍사하고 저희들이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그런 마음들을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검사가 소신껏 수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여러분도 얘기하고 있고 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냥 좀 봐주라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경제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관해서 깊이 면밀히 좀 분석하고 대응해 달라라는 그런 압력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 다 듣고 판단하시고 소신껏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그걸로 해서 다치는 수가 있다는 그런 말한 사람을 제게 좀 고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냥 검사에게 간곡히 내가 선배 검사로서 또는 검사의 지휘자로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가면서 경제적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권고하거나 상의한다면 수사 검사가 소신껏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좀 늦출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너 다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다쳐란 말이 괘씸해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땐 그 사람을 요새 인터넷도 있고 한데 뭐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에게 아니면 장관에게 얘기하든지 이런 사람 검찰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어떻게 선배를 그렇게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들 용서해 준 겁니다. 차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차마 침을 뱉으랴. 저도 제 검사 친구들이 많이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어 다 압니다. 그 내부에 그런 고심이 있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나
저도 정치를 하고 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에 묶일 수 없고 원칙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인사에 왜 검찰 인사위원회 안 하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여러분께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던 거 왜 하필이면 저한테 꼭 하라고 합니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말이요. 예?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해서 검찰 인사위원회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몇 명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잘 만들자면 여러분들하고도 토론해야 되지만 일반 변호사들하고 토론 좀 해야 되겠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해서 뭔가 이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해야겠는데 그거 하자니 그거 하도록 뒤로 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지도부 이대로 가면 과연 잘 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검찰이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인사해야지요. 하필 다른 대통령들은 다 해오던 방식을 저는 시작하자마자 왜 남들 쓰던 법적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합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할 땐 여러분들이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해야죠. 왜 그냥 신문에다 떼놔놓고 비난 성명을 내버리고 제가 무슨 죄지은 것처럼 그래버립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토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울지검의 이정문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토론에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을 다소 좀 심기가 불편하게 하신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추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었는데 다른 대통령한테는 안 하다가 왜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이나 취임 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으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4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워낙 일관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그런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부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시장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검찰 개혁도 일거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서히 느리지만 꾸준히 5년간 개혁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해야겠습니다. 제가 같이 김 검사도 2번째인데 답변 1문 1답 합시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 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다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형님한테 미안하게 된 일이는 어떻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렵니까? 대통령 제가 토론 감사 비슷한 뭐 그렇게 뭐인데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뭐 이래 과거에 옛날에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386 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류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던 그 또 별 모습도 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은 결국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대통령님께서도 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없는 검토 또 동료 의사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서 왜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니까 그러냐 그런 말씀하시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정말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그 얼마나 큰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까? 바로 그 흐름을 우리 검사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통령님과 같이 하고 성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했던 것이고 이 토론 과정에서 간혹 나타난 무슨 무슨 좀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까 다른 검사님 지적했듯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우회적으로 하겠지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중에서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찰을 개혁해내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좀 이렇게 분리시켜낼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리로 갔습니다. 갔고요. 거기에서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되고 있는 게 이번 갖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중단하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인사해라. 여러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나는 이번 인사는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적힌 대로
검찰의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라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인지 재청권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예? 표현은 명확치 않습니다만 넘기라. 저는 지금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그 결국 보태면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난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 이런 건 내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법대로 현재 저에게 주어져 있는 법적 권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 인사부터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특히 평검사 인사에 관해서 공정한 인사합시다. 인사라는 것은 검찰 수뇌부의 인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검사 인사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의 인사에 대해서 왜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함께 놨습니까? 이것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지금 저한테 이 인사권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왜 검사들은 그동안 그러면 자체 싸우질 않았냐 하셨는데 저희 검사들이 싸운 것은 비근한 예로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이종황 기획관도 계시고 저희 검사들이 숱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검찰이 그래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체 개혁의 필요성을 혹시 강조하는데요. 열린 사회에서는 열린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상식 혹은 희망 노무현이라고 행복한 책 읽기라는 데서 나온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구만.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한마디로 노무현이가 다 정해주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투명성과 개방성과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원칙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 말씀하시길 인사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성원이 승복하는 그런 인사가 중요한 것이고 또 개혁은 자체 스스로 개혁할 때만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는 건강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을 건강한 꿈을 가진 검사, 검찰인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검찰총장에게 인사재청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온 국민의 수건이었던 월드컵에서 4강 진입을 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에게 모든 선수 선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장이 히딩크 감독의 선수 선발권을 다 뺏어서 본인이 행사했다고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을 못했으리라고 확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한 가는데요.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니까는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줘서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하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윤장석 검사입니다. 거기 그 보충설명 그게 취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혁은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개혁하자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일본 검찰은 예. 국민 신뢰도가 1위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검찰- 일본이 말씀 권력이 잘 나왔습니다. 신여였- 일본 검찰의 그만. 경우에 그만하시고요. 시간이 얼추 다 된 아니, 근데- 모양인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이거 이제 정합시다. 노무현과 강검실 문재인 등등이 여러 검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검찰 수뇌부에 인사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검찰총장 김가경 총장이시죠? 총장과 검찰 수뇌부 몇몇 분들 하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위원회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측 가능한 그거죠. 인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것이 검찰 수뇌부 인사에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망 여튼 받는 분이 신망 받는 분이 승진할 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인사권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미점령 후에 실제로 일본 검찰에 대해서 신망받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견제가 안 되고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 남용이 돼서 인사권이 다시 법무부로 환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충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토론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게 말하면 열띠게 됐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격앙되게 됐는데 아까 우리 박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인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갈 길을 막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이번 인사를 뭐 미루라. 이번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님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로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굉장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인사권이란 말도 저희가 항상 문건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이거든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은 법무부 장관님이 행사하시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총장님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대통령님이 평소 스타일답게 오늘도 시원하시게 평검사는 평검사대로 인사위원회를 한번 하시고 근데 평검사 너희들 인사할 때는 평검사 아끼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윗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조속히 대통령님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으로 인사권, 인사제청권 저도 자꾸 말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잘못 나오는데요. 그 이양 문제는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우리 장관님 계시지만은 법무부의 그 문민화 일부 검사님들은 문민이란 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저는 정책 자체의 방향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 업무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인권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의 법무부가 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하는 전문 행정기구로 탈바꿈해서 다시 태어나고 검찰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전념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난다. 제가 솔직히 검사로 임관하면서부터 장관님 죄송합니다만은 장관님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조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임 대통령한테 받았지만은 이걸 내가 대검에서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결혼식도 대검에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법무부는 검사가 자기 결정문에 쓰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장관님이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검의 어떤 검찰총장 그 인사 재청권 이관 문제를 장관에서 총장으로 이렇게 권한을 넘기는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마치 지금 평검사들이 현직 총장 아무개 씨를 옹호하면서 지금 우린 젊은 여자 장관 싫다. 우리가 모셔온 30년 모셔온 김모 총장님 우리는 옹립하겠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을 안 받듯이 검찰도 법무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못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나쁘게 악용될 경우에는 수사를 검사장도 말리고 차장도 말리고 총장도 말리는 수사를 뿌득뿌득하는 미련한 불독 같은 검사를 인사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큰 사건 하는 검사를 저기 뭐 지방에 큰 사건 없는 곳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거 저희 검찰이 이렇게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검사들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정적인 말도 섞이고 했는데 저희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그 인사 재청권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재청권 힘드시면은 한 2배수 추천권을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그건 제 건의입니다.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저도 그저 쉽게, 그저 적당하게 정치해오지 않았고 또 이번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저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금실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에 뜨는 전화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쉽게 법무부든 정부든 또 어디든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상층부들이 인사당하지 않고 인사가 유예되고 그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다는 분들입니다. 인사든 뭐든 개혁이든 뭐든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인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 번, 전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고 갑시다. 전 국민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인사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장에게 재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저희들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장관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총장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상관없이 그 통제 방법으로 바로 인사위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서 그 의결하는 구성, 위원들의 의결권을 동등하게 주고 하게 되면은 장관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셔도 장관님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장께서 재청권을 가지신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검찰총장도 함부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민변에서 한번 제시했던 검찰개혁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성원 중에서 직급 대표가 포함되고 또 외부 인사가 포함되고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외국 입법례를 또 보면 대부분 그 검찰의 인사위원회는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검찰의 업무 또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업무 성격이나 그 특성은 그 구성원들이 또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구성원 전부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구성원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 감독권자, 그러니까 직근 감독권자가 인사위원회는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평검사 또는 평검사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검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3의 객관적인 사람이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면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명수는 어떻게 하든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또 인사위원회도 인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고 이렇게 해서 검찰의 신분, 검찰의 인사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왔는데요. 앞에 뭐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요. 사실 저희 검찰, 우리 검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요.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을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안아주십시오. 그거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도 대통령님의 의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몇 정치검사 속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의 신분보장입니다. 저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국민의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옆에 있는 여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민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미워도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자식입니다. 이웃집 못된 애가 회유하고 협박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업을 빼먹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빼먹었다고 이웃집 애는 나무래지 않고 저희만 계속 매를 때리기 때문에 기가 하도 죽어서 이제 학교를 안전히 가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기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서야 검찰도 바로 섭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저희 길을 살려서 다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 좀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기가 살아있는 모습 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마지막- 얼추 다 됐는데 마무리하지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 검사들의 애환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합니다. 지금 이 검사들이 개혁에 마치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희 평검사들하고 수시로 말씀을 나눠주시면은 저희 검사들은 훨씬 더 대통령보다도 더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검사들 중에 보면은 일이 워낙 많아서 작년에 어느 인천지검의 모 검사님은 부인께서 감기가 걸렸는데 애들을 보고 근데 검사는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잘 못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들어갔다 새벽에 나오다가 결국 부인이 급성 폐렴에 걸렸다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3시간 만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에서 바로 옆방에 있던 여검사는 폭주한 업무 때문에 야간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가지고 병원으로 가자마자 1시간 만에 택시 타고 가서 애를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검사들 너희가 싸워보지 그러냐 하는데 저희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싸우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반개혁 대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많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뭐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좀 뜨겁게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마무리를 대강 지어 보니까 또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점 전혀 제가 훼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얘기 많이 듣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 조직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게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을 때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또한 검찰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좀 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하도 말하자면 파격적이랄지 이례적인 인사를 이렇게 법무부 장관 인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들이 끼어들고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아차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거였다면 우리가 성명까지 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성명의 문구를 보면 무척 모욕을 당한 같은 기분이 들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앞으로 이런 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대화를 하십시다. 전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오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은 말을 제대로 할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말할 때 그 용기는 좀 지나쳤다 싶을 만큼 소신 있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와 같은 분위기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장관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번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만 제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할 것입니다. 그동안엔 여러 차례의 그 검찰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사 아직 제도적 여러분이 말하는 그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인사 때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제동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강검실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그러고 가만 보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한번 다시 제동을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저도 오늘 돌아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또 저도 저의 처지도 또 제 소신도 여러분들 좀 존중해 주실 건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또 그 직무의 가치와 소신이나 또 여러분들의 신념들 존중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검찰, 제대로 된 검찰,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죠. 우리 박수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